대한민국 1등 정보력 쓰나미 경마. 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쓰나미 신동준입니다. 2022년 5월 20일 금요경마 부산 제주 정통경마 분석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5월 셋째 주 경마일입니다. 해외방송에서 언급드렸듯이 준비 잘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금요 경마 편성 보니까요, 출마표 보니까 그래요. 어떤 전문가들도 다 그런 생각일 겁니다. 출마표 딱 뜨면은 이 노림수의 마필들이 나오고 편성 보니까 또 재밌거든요. 아, 이 경주는 배팅을 해야겠다. 저도 지금 부산이 8개의 경주 중에 한 4, 5경주가 눈에 보이는 경주들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경주들이 또 원틀 막권에 또 우위를 뜰 것이고, 저 역시 또 배팅에 임할 것이고요. 자신 있는 경주들이 한 5개, 4, 5개 정도 보이더라고요. 해당 경주 가서 자세한 내용 더 하고요.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니까 셋째 주경마 반드시 제가 잡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 경마 또 흐름 들어보고요. 강한남 전문위원하고 전화 인터뷰가 연결이 돼 있는, 연결을 해볼 텐데 어떤 분이 토요 경마도 강한남 전문위원하고 연결을 좀 해달라, 이렇게 문의가 왔었는데요. 시간대가 안 맞아요. 시간대가 안 맞습니다. 맞을 수가 없죠, 시간대가. 저희는 제주 경마는 미리 토요일께 다 나와 있는데, 저희는 뭐 목요일 날 출마표가 뜨면 거의 끝나는 시간이, 책도 써줘야 되고 오드마번 또 보내야 되고 저녁 한 11시 돼야 끝나요. 11시 돼야. 강한남 전문위원이 토요경마 방송은 시간대가 도저히 안 맞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여하튼 또 제주경마 흐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하고 전화 인터뷰를 시도하겠습니다. 네, 강한남 전문위원하고 전화 인터뷰가 연결이 됐습니다.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의 강한남입니다. 날씨 어때요? 제주도는 여기 한참 비가 왔었는데 비가 그쳤거든요. 서울은요? 제주도는 뭐 날씨는 뭐 상당히 맑은 날씨예요. 예. 초여름에 가까운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제는 뭐 거의 뭐 여름이라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토요일이었나요? 제주 경마 그거 뭐였죠? 40배짜리 햇살 전개 제주 강산이죠? 네네네. 햇살 전개 1경주죠. 네, 토요일 일경주. 인기마를 완전히 빼고 들어갔죠, 우리가. 그 김다영 같은 노마루가 거. 이제 노마루. 최저 배당을 형성했는데 예. 노마루가 이제 인기컵 마필인데 이게 뭐 최저 배당을 인정하고 갈 수도 있는 경주였지만은 그래도 좀 상태가 올라온 마필들이 몇 투가 있었기 때문에 배당을 좀 노렸던 경주입니다. 예. 여하튼 뭐 기분 좋게 출발을 했고, 토요 경마가 좀 어려웠어요, 제주가요, 그죠? 네, 제주가 좀 까다롭더라고요. 뭐 물론 저도 뭐 팬 여러분께 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금토일 날 뭐 최근 들어서는 가장 좀 좋지 않은 성적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타 예상가들도 뭐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네, 관리사 노조 이제 파업이 들어가면서부터 실전에서도 약간의 좀 경주정의 이제 변수가 많이 이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뭐 이번 주 역시 아직까지 파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직전도 그랬지만 이제 현장에서 좀 더 비중을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금요 경마 제주 7개의 경주가 펼쳐졌는데 메인 승부는 몇 경주입니까? 네, 메인 승부는 이제 6경주입니다. 메인 승부 6경주를 네네. 지정을 했고, 금주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금요경주는 뭐 전반적으로 난 출마표를 봤을 때는 크게 좀 이변이 있을 경주는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경주는 없어요. 좀 혼돈도가 있는 경주는 또 인기마 안에서도 혼돈도가 있는 그런 편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충마 선정만 잘하면 적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뭐 하위군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인기 마필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처럼 뭐 좀 어렵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제주마 더비가 지난주에 펼쳐졌죠? 네네네.
지난주에 펼쳐졌는데 웅진황후가 우승을 했어요. 오라드림이 부러졌습니다. 네, 최근 뭐 기억도 없습니다. 이렇게 제주 예상가들이 모두 우승 후보라고 지적한 마필이 단 한 번도 우승을 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 근데 올해는 이상하게 또 이제 오라드림이 부러지면서 오라드림이 이제 사코노 직선 들어서면서 갑자기 펜스로 기대는 게 엄청나게 좀 심하게 기대면서 이제 우승을 실패했던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실패 요인이었는데, 자 어쨌든 뭐 차후에는 어차피 오라드림이 이 마필 두 마필들을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전력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1번, 3번 사태가 뭐 전개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좋은 그런 상황에서 경주가 이제 진행이 됐고, 오라드림 자체는 또 기대는 악벽, 여태까지 그 정도 심하게 기댄 적이 없었는데 상당히 기대 악벽이 심하면서 아쉽게 3착을 했던 경주였습니다. 경마라는 게 또 항상 돌아보면은 일단 뭐 뛰어봐야 된다, 이런 걸 새삼 느끼게 했던 경주였습니다. 같은 저도 충격적이었는데 두 마리가 1하고 3하고 웅진왕후하고 대왕조하고 뭐 그렇게 비비고도 두 마리가 온 거 보면은 진짜 제주경마는 알 수가 없다, 다시 한번 내가 느꼈습니다. 여하튼 금주 제주경마 흐름 뭐 어렵지 않다, 인기마 접전 구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혼전 구도로 펼쳐질 경주들이 다수 보이지만은 거기서도 옥석을 가려낼 자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강한남 전문연의 메인 승부는 제주 6라운드입니다. 해당 경주 가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제주 1경주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800m입니다. 앞에 가는 말들이 인기마예요. 10번 제주 선발, 여기 1번 다크호스. 오늘 1일도 오늘은 빠르게 붙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주 선발은 기록을 보면 그냥 와야 되는 마필입니다. 하위군에서 공사초는 정말 혈통이 우수한 마필들이나 내는 기록이에요. 직전 경주 시종 경합을 하면서도 뭐 자력으로 이착을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어쨌든 뭐 이번 경주 데뷔하는 훈련 때도 소속조 한 단계 위의 레벨의 이제 동백미나구의 병합 훈련 때도 상당히 여유 있게 앞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10번만 이제 제주 선발이 뭐 초반만 뭐 무난하게 선두권에 나선다면은 뭐 입상권 한 자리는 뭐 충분히 가능한 마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번 다크호스가 직전에 이제 인기 1위였어요. 곽석이가 타고 이제 부러졌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늘 그렇더라고요. 전전 경주 데뷔 전에 저희들이 뭐 인기 거의 10위권이었을 때 노려서 배당을 잡았던 마필인데, 예. 또 인기마로 부각이 됐을 때는 뭐 제주뿐만이 아니라 서울, 부산도 보면은 뭐 직전에 터뜨렸던 마필들이 인기마로 부각됐을 때 좀 안 들어온 경우가 왕왕이 있는데, 이 마필도 직전 경주는 사실 좀 말이 물고 틀려는 것보다도 약간의 좀 주행의 불안 컨트롤을 보이면서 입상에 실패를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좀 훈련자가 바뀌었다는 게 약간 좀 꺼림직했었는데 뭐 실전에서 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고, 이번에는 뭐 훈련 패턴이 조금 더 직전보다는 올라온 모습, 기승자하고의 좀 수능도도 많이 좋아진 모습이기 때문에 뭐 1번 게이트의 문성호 안장이지만은 어느 정도 직전보다 못 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1번 다크호스 직전 부진에 서력을 할 수 있는 편성이다라는 거. 기록상 위에 있는 10번 제주 선발까지 추천해 줬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2경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800m입니다. 10마리 접전이고요. 여기는 지금 뭐 기승기수에 상관없이 직전에 좀 경기 아쉬움이 있었던 9번 서머루가 이제 강력한 인기 1위로 부각이 되는데, 뭐 편성이 더 이상의 편성은 없을 정도로 약편성에 만났다라는 판단이에요. 뭐 태양의 바람이나 뭐 아도니스 이런 마필들이 이제 상대방으로 부각이 될 텐데, 뭐 9번 서머루는 중심이 아닌가요? 일단 뭐 1경기 좀 언급 안 한 마필들이 있어가지고 한 두 마리 정도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6번만 1경기에 로미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안장을 수환이 적임기수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거 수환이만 안 타면 벌써 들어왔어야 되는 마필이에요. 이거 연속 출주를 하고 있고 3번만 이제 킹코브라라는 마필도 뭐 저희들이 데뷔전 때 배당으로 노렸던 마필들이에요. 이런 부분 현장에서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네네. 여기만 좋아졌다라. 우리가 이제 강한남 전문위원이 데뷔 전에 비록 이 킹코브라가 졸전을 펼쳤지만 추천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이번에도 뭐 제주 선발이라는 능력마가 있지만 뭐 킹코브라나 로미오 이런 마필들이 조교의 변화를 보인 것 같아요. 이런 마필들을 삼복 승시까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경주, 서머루를 중심으로 뭐 여러 대의 마필들이 팔릴 전망인데 뭐 중심 맞죠? 네, 편성이 약해요. 고마 서머루는 마필의 순수 상태는 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일단 직전 경주제 휴양 공백을 가졌을 때 이미 그 당시에 마필이 변화가 와 있던 마필이에요. 상당히 좀 칼칼한 성격을 보여주면서 훈련 때 힘이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권육 기술을 먹으라고 태워줬는데 사실 먹으라고 태워줬을 때 들어와야 돼요. 사실은 아무리 못하는 기술이라도. 근데 뭐 최근에 좀 신광선 기수, 권육 기수 이런 마필들이 이제 마방에서 한 번씩 밀어줄 때 제대로 능력을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제주 기수들 중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한 부분 좀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서머루는 기본 능력에서는 여기서는 와줘야 되는 마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이거 7번 백설공주도 팔리는데 이 신광선과 권육의 조합은 좀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요. 이번 경주 신광선 기수의 백설공주도 최근에 제가 신광선 탔을 때도 추천을 계속 드리는 마필이에요. 언제든지 뭐 해당군은 쉽게 벗어나서 하위군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전력인데 뛰었던 내용으로는 9번, 7번이 뭐 최저 대길입니다. 뭐 현장에서도 대길의 최저 배당이 예상이 되는데 돈질을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은 있죠. 그렇죠. 예. 신광선 기수의 권육 기수의 최저 배당에 돈질을 한다. 예. 좀 난해한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때려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서머루의 후차권 한 마리만 더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뭐 조건은 아도니스가 좀 더 좋아졌습니다. 아도니스는 이제 18동 박병지 마방에 있을 때 데뷔 전에 외곽 9번 게이트에서 기습 선행을 나가서 선행으로 이착 입상을 했던 마필이에요. 뭐 직전에는 이제 빠른 마필이 있었죠. 그 당시에. 그러기 때문에 누마루란 빠른 마필이 있어가지고 선행을 못 나갔지만은 오늘은 뭐 안쪽에 그렇게 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뭐 인기급 마필들도 다 외곽 쪽에 밀려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4번마 아도니스가 뭐 선행이 거의 유력시돼요. 선행을 나가서는 또 버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4번마 아도니스도 이번 경주는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고 가야 되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9번 서머루를 중심으로 4번 아도니스 조건 자체가 좋아졌다. 상대 마필들이 일단 외곽이라면 뭐 전개상 뭐 불리한 점이 없다. 오히려 더 유리한 조건이다. 이런 언급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주 3라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900m입니다. 5등급 경주고요. 10마리죠. 이건 혼전이에요. 뭐 레용도 팔리고요. 뭐 최후 강자 외곽에 있는 말들이 인기마요. 청룡전설까지.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금요경주에서 가장 좀 혼돈도가 있는 경주예요. 10마리 출전에 뭐 믿을 마필도 없고 그리고 안 되는 마필도 없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현장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경기로 판단을 하고 있고, 자, 어쨌든 옥석을 가려내서 어떻게든 적중을 만들어내는 경주예요. 10번만이 청룡전설은 외부 휴양을 갔다 왔습니다. 휴양 가기 전에 놓고 때렸던 마필인데 외형적인 상태는 좀 올라온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자민마저도 어느 정도 외부에서 좀 관리를 하고 들어오는 마필이고, 나머지 마필들은 이제 기존에 뛰었던 마필들인데, 뭐 그 중에서는 해찬날에 광명왕제, 최후 강자는 계속 2번 추천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은 저는 뭐 좀 배제를 하고 싶은 마필이에요. 외곽으로 밀린 조건도 있고 부담이 마체가 작은데 한 4kg 증가한 점. 오히려 세세상 그리고 1번, 2번이 배당 마필인데 기수가 좀 바뀌었으면 했는데 기수가 좀 위치 포지션이 좀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정명일수가 선덕공주를 타고 권육기수가 검은맹주를 타면 선덕공주를 좀 놓고도 한번 가보고 싶었던 마필인데 그렇죠. 최근에 계속적으로 선덕공주는 뭐 인기 최하일 때부터 제가 몇 번 언급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상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1번, 2번 어쨌든 뭐 배당을 낼 수 있는 마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잡았던 말이에요. 검은맹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월 25일인가요? 파워포인트에 붙여가지고
보은맹주를 아예 대가리 세워놓고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이 적중으로 또 연결된 기억이 있습니다. 배당이 터진다라면은 안쪽에 두 마리 좀 참고하시고요. 5번 해찬날에 7번 광명왕제 이런 마필들이 좋고요. 8번 청룡전설은 휴양이유 더욱더 좋아진 내용. 반대로 인기마루 부각이 되고 있는 8번 최후강자는 인기마루 부각이 되고 있지만 배팅권에는 좀 배제를 하고 싶다라는 거였습니다. 이와 같은 뭐 현장까지 고려하면서 제주 3경주 좀 재밌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주 4경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00m입니다. 한라마 3등급 경주고요. 이거는 뭐 인기마 접전 구도 같아요. 2번 거가의 꿈과 4번 대명사. 강력한 압도적으로 이 두 마리가 팔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2번, 4번이 뭐 최저 배당입니다. 물론 뭐 제주 경마 특성상 가끔은 또 최저 배당도 이제 변하는 경우는 있는데 축은 2번만 거가의 꿈이 맞아요. 기본적인 잠재 능력이라든가 그동안 뛰었던 전력 면에서도 우위에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뭐 직전 뛰고 나와서 이제 휴양을 갔다 왔지만은 뭐 외적인 상태, 훈련 상태, 뭐 활기나 걸음은 뭐 이상이 없어요. 온일 안장의 안쪽 2번 게이트 뭐 따라가든 앞에 나가든 뭐 어느 정도 다 앞뒤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2번마 거가의 꿈은 뭐 안정적인 축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번마 대명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출전하고 연속 출전을 쓰고 있는데 신의 마필로 말의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에요. 이제 부담 분량이 이제 60kg 거의 맥시멈 올라와 있는 점, 요게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편성이 약하다라는 거죠. 이번 거가의 꿈은 뭐 강력한 중심이다. 휴양 공백이 있지만 이상 없는 그런 내용이고요. 4번 대명사도 앞에 나갈 수 있는 편성, 부담 중량이 지금 맥시멈으로 올라가 있지만 문제 없다라는 2번, 4번의 막권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거 경주 같습니다. 현장에서 뭐 별 이상 없다면 2, 3막권에 뭐 3복승식 정도로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00m입니다. 제주마 5등급. 열마리 접전인데요. 혼전이에요, 나름. 뭐 2번 최고대장, 7번 명성기상. 그래도 혼전 구도 속에 이 세 마리가 팔리거든요. 최고대장, 명성기상, 9번 전농미르. 이 세 마리가 인기마겠죠? 네네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2번, 7번, 9번, 2번, 9번, 7번 세마필 3파전으로 일단은 배당을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편성이고 그리고 안쪽에 있는 1번 임명장도 직전에 최근에 말이 상당히 좋아진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도 뭐 용섭이 안장이지만은 무시는 할 수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마 최고대장이 직전 이제 휴양 복귀 전이었는데 16회에서 17조로 마방을 이적을 하면서 마방하고의 좀 호흡이 맞는 것 같아요. 훈련 패턴 스타일도 10조하고 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외부에서 좀 훈련 상태 끌어오면서 마필의 컨디션도 여전히 좋은 모습입니다. 뭐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수환이가 자신 있게 타더라고요. 뭐 앞에 가든 말든 뭐 따라가는 전개에서 직선에서 여유 있게 우승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기록은 뒤지지만은 인기급 마필 중에서는 유마 최고대장이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최고대장 혼전구도수 1번 임명장도 뭐 좋다라는 거예요. 직전 우승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고 여기 뭐 명성기상, 전농미로 이 두 마필도 뭐 문제는 없지만 반대로 이번 최고대장이 직전에 휴양 공백 이후 마필의 변화 이번에 뭐 출조 주기까지 완벽하다라면 게이트까지 이점이 있다라면 이번 최고대장의 상승세가 계속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강한남 전문위원이 준비하는 이제 제주 경마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제주 6라운드입니다. 네, 1000m고요. 완전히 혼전이에요, 여기도요. 뭐 지금 제가 봤을 때 뭐 강한남 전문위원이 거의 다 아는 말들이에요. 네, 더 빠르게 이 말도 컨디션에 따라 뛰는 말인데 어느 시점에서 올 수 있는지를 강한남 전문위원이 분명히 알고 있고 여기에 뭐 지금 명품 여왕이나 뭐 완벽 세대 뭐 지금 뭐 4번 초인전설 뭐 쾌속항우 뭐 여러 대의 마필들이 인기마예요. 상당한 혼전인데요. 뭐 중심에 대한 믿음이 있겠죠. 뭐 이런 편성은 중심만 잘 잡고 때린다라면은 뭐 항구라고 이상도 가능하거든요. 걸쳐도 항구라요. 걸쳐도요. 오늘 강한남 전문위원이 최고 자신 있게 준비한 메인 승부입니다. 변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편성 자체가 뭐 최저 배당도 상당히 높게 형성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떤 마필이 최저 배당을 형성할지 저도 약간 좀 아직까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경주예요. 뭐 인기급 마필들 안에서 제가 정리를 할 것 같으면은 뭐 그 전에 경주를 승부 경주로 지정을 했을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훈련 때 제가 노리고 있던 마필이었는데, 이번에 좀, 좋은 기회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 마필이 상당히 직전에 좀 걸음도 아껴놨지만은, 이번 경기 대비해서 훈련 상태 뭐 상당히 눈에 띄게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강마가 없는 편성, 다들 비슷한 조건에서는 충분히 사고를 칠 수 있는 마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뻔히 보이는 인기 마필들을 공략하는 경주는 아니고, 스쳐도 좀 항구라가 가능한, 그럼 노림수 있는 마필로 한번 배당 사냥을 해보는 그런 경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당한 혼전입니다. 직전에 철저하게 걸음 아껴놓은 말을 놓고 공략하겠다. 상태까지 완벽하다라면은 이번에 타이밍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역시 치기만 해도 배당인 경주, 강한남 전문연이 뭐 또 중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부를 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 승부처 제주 6라운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응원해줘도 될 것 같아요. 여하튼 강한남 전문연이 준비한 오늘 제주 경마 최대 승부처 제주 6라운드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제주 마지막 경주 제주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제주 7라운드 2등급 1110m 10마리 접전인데요. 역시 혼전이에요. 뭐 어정적기 말이 완전히 살아났어요. 어정적기 영상 신호 지금 16살짜리인데 요것도 또 뛰기 시작하고 있고, 뭐 별빛누리, 뭐 백호보배, 뭐 여러 대의 마필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안쪽에 있는 흑폭풍을 알아야 돼요. 이게 6개월 이상의 공백을 가지고 출전하는데 이게 이제 상태만 이상 없다라면 이게 대가리급이거든요. 말 자체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저 배당 자체가 뭐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6번마 백호법의 처리가 좀 관건인 경주예요. 계속적으로 이제 1200m를 계속적으로 입상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이제 거리가 이제 1110m로 줄어든 조건. 편성상 선행을 견제할 마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버릴 때는 된 것 같은데, 이게 또 단독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조건이다 보니까, 어쨌든 6번마 백호법에는 뭐 현장까지 한 번 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훈련 상태는 뭐 3번 어정적게 여전히 좋습니다. 뭐 4번 영상 신호도 최근에 좀 부진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게이트 내려온 조건에 또 마방에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조건, 뭐 3번 4번은 뭐 훈련 상태는 여전히 좋은 모습이고, 5번마 별빛놀이도 이제 휴양 이후에 조금 훈련이 약했던 마필인데, 이게 좀 마치가 작아가지고 훈련을 좀 세게는 안 시키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 사조에서 좀 훈련 강도를 끌어올리면서 뭐 컨디션 자체는 확연하게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번마 별빛놀이도 뭐 컨디션 변화를 보이고 있고, 1번, 2번이 이제 휴양 마필이에요. 1번마 흑폭풍이 휴양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26점 만에 나오고 있는데, 레이팅이 이제 조절되면서 이제 100점 이하로 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급하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레이팅 지금 99점에 내려온 조건에서 바로 휴양 같아서 때리기에는 뭐 약간 좀 준비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만 원동파워는 12점 안에 출전을 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휴양 가기 전부터는 마치 자체가 좀 날렵해진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휴양 마필 중에서 두 마필 중에 선택을 하라면 뭐 이번만 원동파워가 개인적으로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뭐 그러니까 팔리는 인기말들이 뭐 3, 4, 5는 문제가 없고, 문제는 이제 6번 백호보배의 연투 능력인데, 역시 휴양 이후 마필 자체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엔 부러질 수 있다라는 거죠. 좀 의심의 여지가 필요하고, 반대로 휴양마 두 마리 중에는 일본 흑폭풍보다는 이번 원동파워가 활기를 좀 더 찾은 것 같다라면서 배당은 이번 원동파워를 언급해 주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제주 7개 경주 다 풀어봤는데요. 강한남 전문연의 제주 경마 최대 승부처 제주 6라운드 굉장히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한 번 더 부탁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강한남 전문연, 네네. 우리 어떤 팬 두 분이서 네네. 이 토요 경마를 이걸 어떻게 방송을 한번 강한남 전문연 거를 듣고 싶다라면서 계속 저한테 콜이 오는데, 시간대를 어떻게 한번 저랑 조절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어쩌다 한 번 정도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뭐 꾸준히 하는 거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이제 방송을 해야 되니까. 예, 그렇죠. 뭐 제주에서
신사고 의원이라든가 뭐 아니면 또 뭐 친한 또 후배 이영찬 의원 뭐 이런 뭐 친한 예상가들하고 한번 뭐 그런 부분 토요 경마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예. 뭐 언제 시점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찾아뵐 걸로 보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제가 또 네네.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준비한 전화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잠시 쉬었다가 부산 경마 본격적인 정통 경마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부산 경마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부산 승부는요. 제가 준비한 승부는 아마 현장에서 3호 6경주가 될 겁니다. 6경주가 최대 5경주가 아마 최대 승부처가 될 것이고 3경주, 6경주, 3개의 경주 승부로 가져가겠습니다. 웬만한 말들 제가 싹 다 서울이고 부산이든 싹 다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제주 경마는 제가 메인 승부 2경주를 제주 2경주를 메인 승부로 들어갈 겁니다. 1경주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1200m입니다. 국내산 육군 경주 10마리가 좌우를 겨룹니다. 뭐 중심은 있다라고 봐요. 뭐 4번 서부 특급인데 일단 앞뒤 검증을 다 끝냈어요. 앞뒤 검증을 직전에 이제 경합 속이었죠. 상당 경합 속에서도 가능성을 봤고 뭐 기록상 우위에 있는 말이고요. 뭐 이번에 망사 눈가면까지 신청하고 나오면서 뭐 굳이 망사 눈가면은 필요가 없는데 신청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뭐 얘보다 빠른 말이 보이질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4번 서부 특급은 뭐 어떤 전개 어떤 포지션이 나와도 뭐한 자리는 지켜줄 말이 맞고요. 후차권에 지금 7번 포인트 레인이라는 마필이 포인트 레인이라는 마필이 직전 뛰는 거 보면은 조금 다소 외삭기를 보여줬거든요. 3코너 4코너에서 좀 코너링에 약한 좀 외측으로 삐지는 습성을 봤는데 마방에서는 이제 바로 그걸 보고 자극판을 신청을 했죠. 자극판이라는 것은 이제 안안팍으로 이제 삐지거나 기대는 것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제 볼에 이제 이런 뾰족한 게 있습니다. 자극판이거든요. 이제 외측으로 삐질라 그러면 이게 찔리는 거죠. 안으로 기어 들어오게끔 그런 장구 교정을 하면서 또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가 있고 전개상도 불리함이 전혀 없어요. 오랜만에 출전하는 박재희 안장의 4가 선행가고 바로 선입권 자체 외곽에 7이 물고 들어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외측으로 삐지는 것만 보이지 않는다라면은 뭐 그대로 앞선에서 끝날 수 있는 경주가 맞아요. 큰 이변은 없어 보이는 경주고 뭐 9번 부산 소리는 좋아진 게 없고요. 삼북승식도 그냥 망아지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뭐 10번 모닝뮤즈보다는 안쪽에 뭐 1번 금빛 여장군이나 3번 퓨어매직 이런 게 기초훈련이 잘 다져졌어요. 기초훈련이 마음에 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 주행검사 때는 솔직히 별 볼 일이 없는데 실전에서 뭐 더 뛸 수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인기 많은 부각이 되고 있는 4번 서부 특급과 7번 포인트 레인 이 두 마리가 우위에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삼복승식 맞고는 1번 금빛 여장군이나 3번 퓨어 매직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경주로 들어갑니다. 1200 국내산 육군 경주죠. 10마리 접전. 이것도 큰 이변은 없어요. 이게 맨 오브 더 맨이 이게 데뷔 전에 뛴 거 보면은요. 이게 데뷔 전에 내용이 뭐였냐면 외곽이었죠. 8번이었나요? 베스트가 아니었어요. 이게 자신을 못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전개를 잘 풀지도 않았어요. 인건이었죠. 그래서 전개 자체도 외곽 삥삥 돌고 경합을 했고 또 거기서 안쪽으로 밀고 나오면서 말이 힘있는 모습을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잠재력으로 이겨준 거죠. 잠재력으로. 사이즈 자체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데뷔전 때 내용은 뭐 배당판 자체도 붕 떠 있었고 뭐 자신 없는 멘트였어요. 근데 이겨준 겁니다. 실전 적응 끝낸 만큼 더 뛸 말이 완성도가 높아요. 저는 뭐 한 자리는 지켜줄 마필로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1번 운주스타가 이게 대길인데 원게이트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 말뛴 거 보면은 직전에 이제 좀 불량주로였죠? 포화주로였는데 운주스타 8번이에요. 이 다실박 이수가 시종 무리를 했어요. 이 무리를 왜 했냐 이렇게 보니까 모래를 안 맞추려고 모래를 여기서 분명히 안으로 기어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시종 외곽을 고집하더라고요. 시종
시종. 이거는 분명히 모래 반응이 있는 말이다라는 거거든요. 모래 반응이. 계속 외곽을 타죠. 모래 한 턴 안 맞습니다. 그죠? 이런 무리한 외곽 3단을 돌고도 함차게 왔다라는 거예요. 망사 눈가면을 씌워놨는데도. 모래 안 맞고. 전에서는 뭐 안으로 좀 기대는 모습도 봤는데 근성으로 함차게 와줬습니다. 여하튼 끝걸음 자체도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이런 말들이 문제는 뭐라 그랬죠? 모래 원게이트가 오히려 독이 되면서 이거는 축인데 이게 오히려 이제 안쪽에서 갇힐 수 있는 그림 아닙니까? 아무리 김혜선 상승세 안장이라도 6이 어차피 앞선 주도할 거고 뭐 1이 선행을 못 나가는 편성이잖아요. 이런 말들이 안쪽에서 만약에 모래를 쳐맞는다라면은 맨바닥까지 밀리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현장에서 이제 뭐 이게 대길일 텐데 뭐 상당히 많이 팔린다라면 좀 의심은 해봐야 되지 않나. 근데 대안이 없어 특별히. 금보성도 아니라 그러고요. 대안이 없어요 특별히. 시티 블레이드도 한 8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출전하지만 말이 작아요. 이게 직전 휴양 전에 뛴 거 보면은 뭐 범이 내려온다, 뭐 맨 오브 더 스타, 뭐 이런 굉장히 강한 말들하고 뛰었는데 그때도 뭐 보여준 건 없었어요. 이번에 주행 재검 보니까도 뭐 특별하게 와닿지는 않고요. 그래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운주스타의 대안이. 이제 모래 반응이 과연 어떨지 좀 그게 염려되고. 반대로 10번 왈츠참이 이제 직전에 그 가능성을 보였는데 기록이 솔직히 마음에 들진 않아요. 17초. 굉장히 형편없는 기록이죠. 17초가 형편없는 기록이 아니라 불량주로의 17초라는 거죠. 불량주로에. 아낀 건 맞아요. 직전에 철저하게 바닥에서 전개 자체가 안 나왔던 말인데 게이트 운빨이 없죠. 이번에도 외곽이지만은 역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는 10번 왈츠참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일본 운주스타 뭐 이렇게 맨 오브 더 맨 이 두 마리가 이제 압도적으로 팔리겠지만은 좀 개인적으로는 좀 피하고 싶은 경주예요. 이 라운드는.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뭐 7번 시티 블레이드 좀 덜 보고 그죠? 왈츠참 정도 좀 피하고 싶은 경주예요. 경주만큼. 자, 다음은 3경주로 들어가 봅니다. 승부입니다. 3, 5, 6경주 승부라 그랬는데 매직 위스퍼는 솔직히 좀 의심을 해보려 그랬거든요. 기록이 직전에 23초 선행을 가서 1300에 23초를 뛰었습니다.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좋아요. 여기서 갑니다. 한독 선행이죠. 선행에 저지할 마필이 없죠. 좋아요. 이런 말들은 이제 뭐 어부지리스로 온 거고요. 어부지리. 이건 늘어난 거리가 불리하죠. 스피드 선샤인은 1400 아닙니까? 1400은 검증이 필요하고 최강두드림은 직전에 최적입니다.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좋은 말은 이거예요. 이거 너무 좋습니다. 직전에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7개월. 만들어놨죠. 만들어놨습니다. 공백에도 불구하고 외곽 불리한 조건 속에서 전개 자체를 못 풀었어요. 직전에 노블 스피릿이.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전개를 너무 못 풀었었습니다. 이번에 완벽한 주기죠. 4주 만에 나옵니다. 좋아요. 저는 뭐 7번 노블 스피릿은 이번에는 온다라고 봅니다. 매직 위스퍼도 버티고 있지만 이 노블 스피릿이 정확한 타이밍에 직전에 그런 사연이 있었던 만큼 페로비치 안장 다시 한번 불러놨다라면 이거는 뭐 실수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노블 스피릿을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4경주입니다. 네. 1400 5등급 경주고요. 오케이 썬더가 나오네요. 인기 1위죠. 혼전 중에 인기 1위인데 나 직전에 빼드렸단 말입니다. 전에. 그러면서 뭘로 한 방 했죠? 우리가 원러시인가요? 원러시의 캔드릭. 캔드릭은 능력마다 여기 원러시가 외곽이기 때문에 또 된다 그랬습니다. 모래만 안 맞으면 뛰는 말인 걸 제가 알았죠. 이게 몇 배였죠? 10배 나왔을 거예요. 10.0배 원틀 막권으로 때려드렸는데 이때 당시 인기 1위였던 오케이 썬더가 승군 전에 3개월 이상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베스트 컨디션이 아닌 걸 알고 있었어요. 베스트 컨디션이 아닌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상태가 안 좋은 거를 알면서 제가 경주에 임했죠. 이걸 빼고 승부를 보자. 원너시의 캔들이 이걸 한 방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이 OK 썬더 뛰는 거를 한번 보자고요. 보자고. 제가 운이 좋았던 건 아닌데 이게 잘 탔어도 제가 봤을 때는 3착이에요. 김혜선 기수가 기승한 OK 썬더 3번입니다. 늑발을 했어요. 이미 이 순간 두 주먹을 불꽃 쥐었죠 제가. 말이 끌고 와요. 끌고 오는데 계속 막혀요. 계속 막힙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뭐 늑발을 했어도 최적의 전개를 풀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여기서부터 이제 말이 내 측 처박아 놓으니까 여기 한번 막히죠. 여기서 3번이에요. 3번 김혜선 한장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말이 안 나가. 코너링이 약한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직선 한 250m 남겨놓고 막혀요. 뭐 끝났고 4열들 오늘 어차피 자빠지는 말이기 때문에 한만 봤죠. 제발 부러져. 완전히 빼고 우리가 승부를 봤단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뭐 막히진 않았어도 3착이에요. 말이 조금 센 말은 맞더라고요. 기본기 자체가 분명히 있는 말은 맞아요. 어차피 얘네들은 못 이기는 걸음이었고 여기서 이제 채찍 갈아지니까 말이 뛰는데 그래서 막혀요. 서승훈이랑 임성실인가요? 그래서 완전히 당하죠. 이제 당하죠. 이 기세가 완전히 꺾인 거예요 지금요. 그냥 안 뜁니다 채찍을 대도. 아까 그 탄력하고 막혔을 때 탄력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말이 안 좋았어요. 제가 봤을 때 전개 자체가 잘 풀었더라면은 3착은 왔거든요. 3착만 됐어도 이 편성 뭐 강력하게 팔릴 텐데 읽어줘야 돼. 기본 능력 자체는 분명히 있는 말로 저는 봅니다. OK 썬더 직전에 그런 사연이 있었던 말이고 갑니다. 이게 라이트 스토리 좋아요. 3개월에 공백이익을 가지고 출전하는데 가요. 갑니다. 7번 라이트 스토리가 굉장히 좋다. 이번 판타스 러브는 맨날 가서 깨진 거예요. 매번 내용이 나왔단 말입니다. 매번 가서 깨져요. 매번. 라이트 스토리하고 OK 썬더 이거는 뭐 가는 거예요. 라이트 스토리는 의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승부 의지. OK 썬더는 직전에 그런 사연이 있었다. 두 마리 챙겨가는데 이번에 OK 썬더를 노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경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금일 대한경마 하이라이트 승부로 제가 지정을 할 겁니다. 하이라이트. 열 13개짜리 강승부 경주죠. 그린파파고 하고 토바델이 인기마죠. 후차권만 보시면 됩니다. 후차. 이 중에 한 마리는 뭐 완전히 걷어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배우누리는 노려야 되고요. 무조건 노려야 되죠. 저는 오는 거예요. 제가 운이 좋았어요. 원러시 캔들이 한 방에 대우누리까지 내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대우누리까지 직전에 와야 되는 말이었는데 이 두 마리가 좀 잘 뛰었어요. 원러시하고 캔들릭의 전개 자체를 너무나 잘 풀어졌다. 대우누리에 걸으면 여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좋아요. 이번엔 굉장히 노림수를 무조건 둬야 되는 말입니다. 대우누리. 뭐 후차권 한 방으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후차권 한 방으로. 뭐 더 이상의 긴 설명은 필요 없고 뭐 대우누리에 대한 믿음, 능력상 우위 여기에 1600m까지 너무나 유리한 조건, 까지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제가 예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오경주는 현장 확인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육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입니다. 두 마리 언급을 드릴 건데요. 승부로 가져갈 겁니다. 승부. 현장 가면은 이제 일단 1번 트라이언프 캣이 인기 1위입니다. 왜 인기 1위죠 얘가? 인기 1위로 부각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직전에 잘 뛰어서 인기 1위? 그것도 맞죠. 상대가 강했죠. 강자 틈 속에서 이겨냈다라면서 인기 1위입니다. 강자 틈이면은 직전에 못 부러졌지만은 지난주에 부러졌지만은 센 말이죠. 윈드하이는 센 말입니다. 여기에 갤런트 워리어 우승으로 또 왔죠. 문세영이 불러놓고 이 다음 경주에 올드 천화 이런 말들을 이긴 전력이 트라이언프 캣이다.
원게이트가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발주 자체가 그렇게 빠른 말은 아니거든요. 아싸란 맛이 없는 맛이기 때문에 안쪽에 처박아 놓고 탄다라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이거는 장담 못합니다. 두 마리를 언급을 드리겠는데요. 8번 럼파이터하고 9번 해피위치입니다. 노려야 됩니다. 무조건 두 마리. 8번 럼파이터는 직전에 전개 자체를 못 풀었죠. 내가 다실박 기술을 하루 종일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선두권 자체가 없어요. 기습도 가능하고 페로비치가 항상 외곽을 선호하죠. 외곽 말들을 잘 탑니다. 앞일 가는 대로 그냥 바로 외곽 2선을 물고 들어가는 그림이에요. 선행을 못 가도. 전개 자체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전개 자체가 상당히 좋다라는 럼파이터가. 이번엔 외곽 2선, 최하가 외곽 2선이에요. 기습, 등짝, 페로비치가 이런 말은 잘 탑니다. 바로 외곽 2선입니다. 최하. 모래 안 맞으면 더 뛴다. 한 번은 뛸 말이 라스트 한 발 있는 9번 해피위치입니다. 배당이거든요. 이거는 모든 승식에 노림수를 두십시오. 등어리 자체가 지금 이성재에서 서승훈이로 교체된 이상 이건 노려야 됩니다. 능력상으로는 저는 동급 정도 보고 있거든요. 동급 정도. 문제는 얘가 코너링에 약하다라는 거고 발주 자체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코너링. 4코너 돌기 전까지만 앞에 말들 상대 마필드라고 좀 크게 벌어지지만 않는다라면 또 서승훈 기수가 안쪽이 아니라 외곽만 진로를 잡아준다라면 저는 우승도 가능한 마필이 9번 해피위치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두 마리 8번 럼파이터하고 9번 해피위치 두 마리는 노림수를 투자. 쉽게 가요. 주로가 가볍다라고 보시면 8번 럼파이터를 놓고 때리고 오전장에 선행 마필들이 좀 고전을 한다라면 9번 해피위치 놓고 공략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현장 가면 승부 경주로 가져갈 겁니다. 두 마리 8번 럼파이터 9번 해피위치 두 마리는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경주입니다. 1200 국내선 4군 경주. KB보스가 이게 직전의 우승이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옛날에 선행으로 주도했던 말이거든요. 선행으로. 직전에 따라가서 이겼거든요. 이건 좋아진 거죠. 변화된 상황 속에 얘가 만약에 기습을 노린다라면 좋아졌기 때문에 더 뛸 수가 있어요. 빠른 말이 특별히 보이진 않아요. 마이데스티니 정도인데 얘도 뭐 아싸란 맛은 없어요. 그래서 KB보스를 한 번 더 노립니다. 전개상 KB보스를 노리고요. 9번 남도킨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만약에 KB보스가 진짜 말 그대로 각질 변경에 성공했다라면서 의도적으로 또 따라갈 수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9번 남도킨 빠른 편성이 없다 그랬죠? 이번엔 전개가 나온다는 거죠. 외곽 2선을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더 뛴다라는 거예요. 김혜선이가 초반에 능한 기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번엔 전개가 무조건 나오지 않습니까? 남도킨이. 이 직전에는 이 빠른 흐름에 뭐 잔나무길도 있었고, 그죠? 에이 솔로몬이 있었고, 뭐 같이 뛰는 BK 파워 뭐 이런 마필들 때문에 좀 고전했는데 남도킨이 이번엔 전개가 나온다라는 거죠. 앞에 가는 두 마리가 좋다. 한번 KB보스하고 9번 남도킨을 노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두 마리가 전개가 무조건 되는 말들이고요. KB보스는 직전에 우승을 온 게 따라가서 이겨냈기 때문에 이건 변화가 온 거예요. 뭐 선행 가서 버텨냈다라면은 보여준 능력이 전부라고 판단했을 텐데 따라가서 이겨냈기 때문에 뭐 옛날에 스피드 위주로 경주를 풀었다라면 말이 진짜 좋아졌다라면 이런 말이 선행 가면 더 뜁니다. 남도킨도 이번엔 노려야 되고요. 어떤 포지션이 나와도 노려야 돼. 외곽 2선을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노래를 맞추지 않아요. 이번에 노리십시오. 마지막 경주입니다. 부산 승부로 가져갈 겁니다. 실무는 내가 이 부산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 부담 중량이 지금 57이에요. 직전 대비 5.5개가 올라갔어요. 5.5개. 보여줄 잠재력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기대를 합니다. 부담 중량에 상관없이. 그래봤자 어차피 이번 아델피표라고 버닝파티가 인기만데 얘네 그래봤자 승군전이죠. 둘 다 승군전. 버닝파티는 이제 직전에 따라가서 이겨냈기 때문에 승군전. 얘는 승군전이고요. 얘는 직전에 따라가서 이겼기 때문에 또 우위를 두는 거예요. 선행으로만 주도했던 말이 직전에 외곽 물고 넘어갔단 말이죠.
아델피표를 가지고 놀더라고요. 뭐 이보다는 팔이 세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김혜성 기수가 이번에는 무리해서 앞에 갈 것 같아요. 무리해서. 힐모 좋고. 여기에 지금 좋아진 말 하나가 4번 금화카이로스입니다. 이걸 노려야 됩니다. 이걸 노려야 됩니다. 금화 시리즈, 금화 산업 말들은 똥말이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땐 최하가가 5천만 원짜리예요. 최하가. 굉장히 고가의 말만 삽니다. 금화 산업은요. 금화 카이로스가 지금 직전에 보면은 상당한 공백이 있었죠. 공백이 있었고 거의 11개월인가 공백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뛰었던 편성, 이겼던 말들을 보세요. 뭐 말리부비얼 이런 말들을 이긴 전력이에요. 마음만 먹는다라면 언제든지 앞에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4번 금화 카이로스를 노리자. 기본 능력에서 절대 밀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4번 금화 카이로스를 저는 굉장히 세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뭐 중심까지 들어가 무겁다라면 보고 있는 말 중에 하나예요. 비슷한 전력이거든요. 제 추천 마필은 4번 금화 카이로스입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오늘 준비한 경주는 여기까지고요. 부산 경마 3, 5, 6 경주 좀 강하게 좀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현장에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미비했던 부분 좀 더 현장에서 보강해가지고 반드시 첫 출발 금요경마 잡아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토요경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